자, 그 다음에, 또 이게 물권법의 이야기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특히 공신의 원칙 이거 들으시면 좀 여러분들이 좀 황당해 하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필요성 해가지고, 자, 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런 권리, 물권이 아직 어려우시면은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대외적으로 이거를 알려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소유자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알려야지 사람들이 나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알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공시라 그럽니다. 공시. 그래서 공시, 부동산의 경우에는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등기부 보면 되죠. 누구라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 소유자가 누군지 이 건물 주소만 딱 하면은 여러분들도 등기부 다 뗄 수가 있습니다. 다 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특히 이게 왜 필요한 거니까 저당권이 특히 문제죠. 왜냐하면은 은행에서 여기에 대출을 많이 해주고 저당을 잡았는데 아시다시피 은행은 이 건물을 지배를 안 하죠. 관념적으로 돈 빌려주고 관념적으로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나중에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경매에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은행이 여기 와서 살지를 않으니까. 등기부를 떼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저당권 같은 이런 관념적인 권리 때문에 이 등기부 제도가 많이 발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의 경우에는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또 누가 소유자인지 이런 거 궁금하면은 등기부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등기를 통해서 공시가 뭘까요? 공적으로 알린다.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린다. 이런 거를 공시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이 요게 동자는 움직일 동자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그거를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움직이지 않는 게 뭐예요? 토지죠. 뭐 건물 같은 게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 그러면 토지, 건물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동사는 뭐예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등기를 할 수가 없죠.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를 할 수가 없고 천상 점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게 동산이잖아요. 이 시계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추측하겠죠. 아, 저 사람이 이 시계에 대해서 뭔가 권리가 있는 모양이구나. 빌려왔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추측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점유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책을 하나 가지고 있다. 뭐 여러 가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에게는 뭔가 권리가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산의 경우에는 등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소유자구나, 또 다른 권리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일단 추정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추정이라는 말 썼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고, 요게 또 물권법의 아주 주된 테마예요. 근데 우리는 시험 범위에 물권법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입니다. 요게 물권법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물권법 테마니까 당연히 우리 시험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겠죠.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공시를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 믿고 그래 할 수밖에 없죠. 갑이 건물 등기부에 소유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갑이 소유자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이거는 여러 가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가 이 사람이 실제 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B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위조범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 A하고 B하고는 실제로 매매한 사실이 없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가지고 자기가 이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지금 위조를 한 겁니다. 그래놓고 매매 계약서를 등기부에다가 이제 신청하는 거죠. 등기소에 가가지고 이제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니까 등기해달라 하면은 등기소 공무원들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전 등기해주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상으로 보면은 B가 등기부상 소유자라고 지금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 소유자는 누구예요? A지 않습니까? 위조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무효예요, 무효.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유자는 여전히 A예요. 근데 등기부상으로는 지금 B로 지금 소유자로 지금, 공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공시라 그랬잖아요, 공시.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사기칩니다. 또 C한테 찾아가가지고 자, 내 부동산 팔겠습니다. 매매 계약.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등기부를 신뢰할 거 아닙니까? 공시 방법을 신뢰하겠죠. 등기부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거든요. 그래서 한 10억에 주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느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사람은 무권리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권리가 있어야 이 사람이 권리를 넘겨받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실제 소유자니까. 그럼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서는 이 사람이 권리를 넘겨받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부 믿은 거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 다음에도 이 중요한 테마가 나오는데 우리 민법은요. 구체적 타당성을 꾀할 것이냐 아니면 법적 안정성을 꾀할 것이냐 요 두 가지는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예요. 요 두 가지는 항상 싸우거든요. 요 경우에 만약에 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너 등기부 믿고 거래해서 그럼 너 보호돼야 돼. 너 소유자 맞아. 이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봐요? A가 피해를 보죠.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소유권 하나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권 잃어버리고 사기꾼 찾아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잠적하고 없을 거 아닙니까? 또 찾았다 하더라도 돈 다 써버렸겠죠. 그럼 얘가 피해보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안 돼. 너가 진짜 소유자니까 너를 보호해야 돼. 이런 거를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그러죠. 조금 전에 말한 거를 법적 안정성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우리가 거래의 안전을 꾀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보호하면 뭐가 됩니까? 얘는 등기부를 믿었는데도 보호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가 찰 노릇이죠. 여러분들이 A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어요. A가 되어도 억울하고요. C가 되어도 억울한 거예요. 이거는 둘 다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때 어떡할 거냐? 이러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을 보면은 그 조문도 그렇고 판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경우에는 얘를 보호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얘를 보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관되지가 않고 요런 경우에는 얘를 보호한다. 요런 경우에는 얘를 보호한다.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입법자들이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 경우에는 누구를 중시하느냐? 요 사람이 보호가 안 돼요. 요 경우에는 얘를 보호합니다. 얘를 보호해요. 그래서 구체적 타당성을 꾀한다는 거죠. 굉장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을 공부하고 나신 다음에 그 유서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억울할 때가 해가지고 유서에 한 번씩 나와요. 이 사람은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 이 사람은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전 재산 다 날렸다. 이렇게 억울할 때가 나는 등기부를 믿었는데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 왜 내가 보호가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A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민법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는 말은 믿었는데 보호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등기부를 신이라는 것은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공적인 장부를 믿었는데 보호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한다. 우리 여기 물권법에 나오는 겁니다. 즉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민법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니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하죠. 외국의 경우에는 얘를 보호해요. 얘를. 근데 우리나라는 얘를 보호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겪었고요. 또 이제 중간에 6.25 한국전쟁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등기부상의 그 소유자하고, 실제 소유자가 굉장히 다른 경우가 아직까지도 한 20%는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치시켜 가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데 언젠가는 국가가 자, 이 정도 되면 됐다 해가지고 이제는 얘를 보호하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A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였는데 그 등기부에 적힌 자가 권리자가 아닐 때 그와 거래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근데 물론 여기 대해서 이제 다음에 공부하는 예외, 우리가 법이 어려운 것은 항상 원칙과 예외의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도 예외가 인정되거든요. 그건 좀 이따가 이제 보면 됩니다.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이제 얘가 판 게 아니고, 얘가 자기가 이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가 됐는 걔를 은행 가서 돈을 빌립니다. 한 5억 빌려요.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은행은 여기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저당권 등기를 할 건데 이게 유효라는 거예요? 이게 무효라는 거예요? 즉 은행은 등기부를 떼보고 얘가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돈 빌려주고 저당권 등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엉터리라며요. 이 등기가 무효라며요. 그럼 이때 은행은 보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무담보 대출을 해준 거죠. 이런 식으로 거래의 안전을 굉장히 심각하게 해줄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동산과 관련되는 건데 동사는 반대입니다. 이 동사는 왜 반대인지 한번 봅시다. 이거를 이제 동산에서는 선의취득이라고 그러는데, 자, A라는 사람이 보석 소유자입니다. 근데 얘가 B에게 이 도석을 빌려줬어요. 뭐 대가를 받고 빌려주면 임대차, 공짜로 빌려주면 사용대차.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얘는 어디까지나 빌린 사람이죠. 임차인입니다. 공짜로 빌린 사람을 우리는 사용차주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보석을 지금 점유하고는 있죠.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유자는 아니죠. 소유자는 이 사람이죠. 얘가 자기가 보석 가지고 있는 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C에게 가가지고 이거 내 거라고 해가지고 좀 팔아먹는다는 이야기죠. 이때 C는 무엇을 믿습니까? 얘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소유자가 맞는 게로구나. 이 사람의 점유를 신뢰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를 신뢰하듯이 동산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점유를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보석을 한 100만 원 주고 이제 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점유를 넘겨받았어요. 점유를 넘겨받았습니다. 이걸 인도라고 그러죠. 받았습니다. 그럼 이때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느냐?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원래는 안 되죠. 얘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 보석에 대해서는 팔아먹을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죠. 무권리자로부터 어떻게 권리를 넘겨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데 요때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요때는 진정한 소유자를 희생시켜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보석 하나 날려버리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원칙적으로 보석 소유권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아니 선생님 왜 부동산과 동산의 경우에 차이를 두십니까? 분명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안 된다 그래 놓고 동산의 경우에는 왜 인정이 됩니까? 이런 이제 의문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산의 경우에는 지금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동산 거래가 수백만 건씩 아마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얘 C가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C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하고 거래를 할 때, 동산에 대해서 거래를 할 때 얘가 설령 보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소유자인지 이 사람은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나중에 얘가 보석 점유하는 것만 가지고 믿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로는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었을 때는 얘가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하면 얘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얘를 심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거래가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심사를 한다는 게 거래의 신속성에도 말이 안 되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눈물을 머금고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얘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이때는 거래의 안전을 더 중시한다는 이야기죠. 이럴 경우에는 이런 거를 우리가 선의취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거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 안 된다. 그 대신에 요건이 엄격하겠죠. 이거는 이제 요건이 좀 엄격합니다. 근데 이 요건은 전부 물권법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상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결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물권법의 핵심 테마 공시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공신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공신의 원칙의 경우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 보호가 안 된다. 그러나 동산의 경우에는 거꾸로 보호가 된다더라. 이게 우리 민법의 태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공신의 원칙이 있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그렇지? 이거 정의에 반하는 거 아닌가? 이럴 수가 있나?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 보호가 안 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민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법이라는 게 상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테마를 보면은 상식에 반하는 것도 많이 나와요. 판례도 마찬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외우셔야 되고 뭐 그런 거죠.